2차 방정식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자,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근이 뭔지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등식이 있어요. 그 등식에다가 미치수에 대한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등식이 성립하더라. 그럼 우리가 그 대입했던 값을 근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은 5라고 하면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아, 이 등식이. 여기다 몇을 대입해야 성립하죠? x에 1이 대입해야 성립한다? 그럼 이 2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해다,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방정식은 내가 한쪽을 다 넘겨서 최고차항을 봤을 때 최고차항이 2차인 다음식이며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는 0으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 세 가지로 한번 다 근을 구해보게 될 거고, 자, 일단은 2차 항계수가 유리수나 무리수인 경우는 무리수나 허수인 경우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리수나 허수가 들어가 있다? 무조건 유리화를 하거나 무리수다 유리화 써도 돼요. 또는 허수다 바로 실수화 부터 하고 시작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발상적이니까 이거는 개념 프레이트에 넣어놨고요. 외워야 돼요. 참고로 2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 그러니까 실수인 것과 복소수인 것 합치면 항상 두 개다. 네,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대학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밑에 예시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인수분해. 너네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불러주세요. 불러주고 너희 이거 클리어 시간에 이거 세 번씩 다 합시다. x-6이랑 x는 4인가요? 그럼 x-는 몇? 는 0서 그러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면 0이다. 그래서 x가 몇 또는 몇? 4 또는 x는 2.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꼬투리 안 잡히게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서술형은 콤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콤마는 and의 의미이기 때문에 4, 2면서 동식 2다 해서 조금 애매하겠네요. 귀찮으니까 보통 x는 2, 4 이렇게 쓰는데 엄밀한 표현은 아니야. 엄밀한 표현은 x는 4 또는 x는 2 이렇게 쓰는 게 엄밀한 표현이다. 자, 여기 솔루션 1은 인수분해. 자, 솔루션 2는 완전제곱식 개념인데요. 참고로 완전제곱식이 근의 공식이 유도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무조건 그냥 좌변을 완전제곱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완전제곱 되려면 상수항이 좀 부족하죠. 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상수항이 몇이 있었어야 돼? 9가 있었어야 되니까 양변에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x-3의 제곱이 될 수가 있고 그게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양변 루트를 씌워서 뿔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x-3은 뿔마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x는 하면은 3 뿔마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 2 또는 x는 4 이렇게 되는 게 완전제곱. 너무 쓰기죠. 솔루션 3는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공식 잘 외우고 있나요? 짝수 공식도 있고 그냥 기본 공식도 있죠? 자, 기본 공식부터 해볼까요? x는 하면 플러스 어떻게 되죠? 2a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6 대신 지금은 뭐가 되죠? 6 이렇게 되고요. 풀마 루트 한 다음에 그 안쪽은 어떻게 되죠? b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ac니까 48 32 이렇게 돼서 2분의 6 풀마 4 이렇게 계산해보면 3 풀마 1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짝수 공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상 짝수 공식 쓸 때 내가 옛날에 실수 많이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무조건 이 짝수가 마이너스 3이죠? 네, 동그라미 아주 써놓고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어디서 틀리냐면은 1분의 생략 이렇게 쓸게요. 한 다음에 3 풀마 여기까지는 보통 안 틀리는데 루트 한 다음에 이제 저 절반 제곱이니까 9를 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짝수 공식을 해놓고 6의 제곱에 36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치고 해놓는 편이고요. 저거 하나 쓴다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실수를 예방하는 그런 거니까 하고 마이너스 그냥 AC 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3 풀마 1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써도 돼요. 근의 공식 완전제곱 인수분해. 그 다음 너네 클린 시간에 이거 채워서 솔루션 3개를 다
지금 쓰세요. 솔루션 1, 2, 3 저 제목만 쓰고 클린 시간에 채워서 네가 하는 거야. 솔루션 1 인수분해, 솔루션 2 완전 제곱, 솔루션 3 위에 있는 내용 요 내용이니까 그냥 빼놓게 하면 돼. 다음 넘어갑시다. 사실 이거 천천히 오늘 다 하게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너무 쉬운 것들은 안 할게요. 자, 다음. 그럼 봐봐.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떠올라야 되는데 그 전에 2차 한계수가 이거 무슨 수라고 그러지? 수를? 무리수. 그럼 무슨 화시켜줘야 돼?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 켤레를 양면에 다 곱해버리면 돼요. 양면에 켤레에 누구를 곱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D 플러스 D를 곱하면 되겠죠? 자, 클린 씨가 여기 있는 문제 너네 다 풀라고 내가 안 빼고 놔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문제는 센 445번 여기다가도 풀고 숙제에서 책에다가도 풀고 두 번을 풀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힌트로만 써놓으세요.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힌트로 써놓으셔서 너네가 풀어보세요. 저것만 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힌트만 써놓고 클리닉을 넘기겠습니다. 얘는 다음 넘길게요. 자,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같이 한번 집중. 자, 따라서 2차 방정식. 그럼 2차 동그라미 해야 되고 그냥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차이가 뭐냐? 2차라는 말이 붙었다? 따라하세요. 2차 한계수는 0이 아니다. K가 0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거든. 2차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시작할 때 K가 뭐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필기를 하세요. 2차 동그라미 화살표 한 다음에 K가 0이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잘 해봅시다. 자, 얘가요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근이라는 건, 해라는 건 따라서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 그럼 마일이 항상 근이다? 그럼 마일 대입하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마일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죠? K 한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KB는 0이 항상 뭐한다? 항상 성립. 이란 뜻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무슨 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거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기억나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따라하세요. 식정리? 개수비교. 식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K 제곱이 만약 있었다면 K 제곱이 있는 거 싹 다 모으고 K 1제곱, 그러니까 K 있는 거 싹 다 모으고 K 없는 거 싹 다 모아서 는 0 만든 다음에 전부 다 개수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였죠. 자, 얘 같은 경우 K 있는 거 모아보면은 K를 모았을 때 1-K 없는 게 A 플러스 1는 0이죠? 그럼 얘랑 얘가 둘 다 몇이어야 한다? 0. 그럼 B는 몇이고? A는 몇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너네가 하시고요. 저 흰색으로 표현된 것만 너네가 흰색으로 써놓으시고 나머지 크리를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따라서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구간이라는 걸 배우면 절대값은 구간 분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값은 무조건 구간 분할인데 아직 구간이라는 표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구간이라는 게 뭐냐를 묻는다면 그냥 어떤 변수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풀이. 근데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내가 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값 x가 몇일 때 절대값 안쪽 전체가 0이 되죠? 절대값 안쪽이 0 될 때 언제야?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럼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0 미만, 0 이상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번 x가 0 미만, 2번 x가 0 이상 이렇게 우리 케이스를 나눠주는 편이고 나누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케이스를 나눌 때는 애매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왜 애매했냐? 얘가 그대로 그냥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애매할 때 케이스를 나눠버려요. 그럼 애매하지 않게 돼요. 자, 0보다 작다? 무조건 절대값 x는 뭐로 바꿔버려도 돼? 마이너스 x. 0 이상이다? 그럼 절대값 x를 무조건 뭐로 써도 괜찮은 거야? 플러스 x를 써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솔루션으로 되게 기본적인 풀이. 자, 솔루션 2는 뭐냐?
솔루션트는 봐봐 1차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2차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x제곱은 사실 이거 제곱하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부호는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 만들고 제곱한 거랑 결과가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6절대값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럼 인수분해 보면 아니 좀 힘내세요.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4 는 0. 그럼 절대값 x가 몇 또는 2 또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가 몇 또는 1마 2 또는 x가 몇 또는 이렇게 추려질 수 있는 얘를 이용한다는 이렇게 순서 풀어주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제일 일반적이야. 근데 이렇게 1차항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약간 특수한 방법으로 풀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또 특수한 케이스가 여기 위에 별표 있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예를 들면 거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운 게 3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식 전체에 절대값 씌우면 얘가 0 될 때마다 구간 나누는 게 너무 불편해. 범위 나누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뿔만 바꿔버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뿔만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때나 마이너스 할 때씩 두 개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얘는 여기 미지수였다? 뿔만 a 조금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 자 일단 뭘 해야 되냐면요. 봐봐. 좌변은 f라는 애가 있었는데 절대값 씌웠지. 그게 a야. 그럼 a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 절대값 씌운 게 a라 그랬으니까 a는 절대 음수일 수가 없잖아. 이상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a는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0 이상 2고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fx는 1만 a가 돼서 식을 두 개로 나눠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fx가 a일 때와 fx가 마이너스 a일 때 두 개 나눠서 쭉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 자, 한번 써보세요. 절대값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범위 나누기. 지금 내가 범위 나누기를 쓸까요? 그런 다음에 x, 솔루션 2는 이제 x제곱이 절대값 x 전체 제곱과 똑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쉬워, 여기까지만 딱 쓰세요. 세 번째는 전체의 절대값이 오였을 때는 우리가 0 이상이다 라고 반대편이 0 이상 한 다음에 절대값 없애고 뿔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힌트만 써놓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힌트는 x제곱이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x를 통일시켜놓고 계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이 위에 내용 썼니 얘들아? 얼마나 그렇게.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문제 예시가 나오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따라하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로 바꾸고 시작하면 돼요? 절대값 x-1 플러스는 x제곱이 되고 여기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절대값 x 얘가 없었잖아? 내가 이거 절대값 x제곱 바꿨을 거야. 그리고 그냥 한 문자로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얘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결국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절대값 안쪽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언제 0이 되죠? x가 몇일 때? 1일 때. 얘는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0, 1에서 이쪽이 1번 영역, 이쪽이 2번 영역, 이쪽이 3번 영역. 이 케이스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되네요. 범위를. 자, 1번 한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될까요? 얘도 무조건 무슨 수? 음수. 둘 다 음수인 거야. 그럼 얘 식이 이렇게 되겠죠? 1-x 플러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땡땡 풀어내면 되겠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넘겨서요. x제곱으로 이걸 다 넘겨서 내가 반대편에 쓸게. 넘어오면 없어지게 되거든요. 뭐야? 이거만 넘겨버릴까? x제곱 은하고 7, 3 빼면은 4. x는 몇 도누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케이스를 나누면? 따라하세요.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 조건 확인.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x가 뭐가 작다는 전제 조건 하에 풀었던 거야. 그럼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x가 몇만 가능하다?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번 케이스는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크거나 같고 작다. 보통 이 왼쪽의 등으로 표현하는 편이고 사실 어디든 답은 똑같이다. 근데 보통은 왼쪽은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놓는 편이에요. 서술할 때 이거 여기 등 안 붙이고 여기 붙였다? 상관없어요. 대신 0일 때 여기 안 붙이고 여기다 붙여줘야 돼. 0일 때 빼먹지 말아야 돼.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쓴다. 자, 그럼 봐봐. 0점 몇인 거야? 0점 몇? 그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양수예요. 아, 음수예요, 음수. 0점을 빼기니까 음수. 얘는요?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0 또는 양수겠지? 그러면 이 절대값을 우리가 1-x로 두고 바꿔서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플러스 x가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7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게 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같죠?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 자, x는 아니면 그냥 완전 제곱식을 써도 돼요. 여기 상수항이 몇이면 딱 완전 제곱 되겠네? 이거 보고 상수항 결정하는 거야. 상수항 몇 필요해요? 1, 위에 넘긴 다음에 1 더해줘야 돼.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1 제곱이죠? 는 5 이렇게 되겠죠? 넘긴 다음에 1 더했으니까 5 되겠지? 그러면 루트 씌우면은 x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넘겨서 x는 마이 뿔마 루트. 근해 공식만 결과가 뿔마해요. 암산할 때 단축이 그래서 근해 공식 암산하기 힘들어서 이걸 암산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 조건 하게 0점 몇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푼 거기 때문에 봐봐. 얘가 약간 이 범위에 들어간지 확인하고 싶으면 약 몇 점 몇인지를 보면 돼. 루트 5는 약 몇 점 몇이죠? 2.x 이렇게 되는 거지. 2보다 조금 크고 3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마일에다가 2점 몇 뺐다? 그 음수니까 애초에 볼 필요가 없겠지? 마일에다가 2점 몇을 더했다? 그럼 몇 점 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1점 몇. 근데 범위는 0점 몇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어떨 때라고 쓸까? 그럼 이제 1보다고요. 일단 3번 여기 여기 하차니까 1보다 어떨 때라고 하면 되죠? 클 때인데 여기가 지금 1일 때 안 봤지? 여기서는 봐줘야 돼. 아니 여기서 1 봤으면 여기서 안 봐도 돼. 둘 다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안 보는 건 안 돼요. 알겠니?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1 크거나 같으니까 뒤가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0 이상이니까 x-1은 플러스 6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돼서 또 이제 x 없어지고요. 5 2 x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x는 끌마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루트인 약 몇 점 몇? 1점 얼마니까 1 이상이니까 아, 그럼 따라서 전제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x는 몇만 됐다? 플러스 루트 2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저거이거나 이거였는데 얘는 없으니까 볼 필요 없겠죠? x는 몇이거나 이거나 또는 x는 몇이다? 이렇게. 자, 써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고위고사도 너무 중요해요. 2번?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면 대신 여기도 봤으니까 여기는 안 보는 게 좀 맞긴 한데 봐도 괜찮아. 봤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는 1일 때도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1일 때도 봐라. 1 두 번 봤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안 보면 틀리는 거야. 두 번 보는 게 두 번 싹 다 들어붙여도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은 한 점에 한 붙인다. 이거 한번 따라서 풀어보세요. 얘는 괜찮냐? 고생이 많다. 자, 이거는 범위 우리 나눴던 거. 저 수직선도 그리세요. 시각적으로 저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작정 계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고로 절대값 나온 거 범위 나눠가지고 다루는 거 못한다? 수1, 수2, 미적, 뭐 확통 다 기하도 마찬가지 다 털리는 거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계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쓴 친구는 다른 친구 쓸 동안 앞에 쌤 좀 풀고 있으세요. 받아쓰기 아니니까 우리가 하다가 막혔을 때만 한번 살짝 보세요. 너는 다 쓴 다음에 제대로 쓴 게 맞는지 한번 보고. 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졸고 있었어? 쓰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벌써? 그 왜 안 계속 있었어요? 안 뜨면 잘것 같아서요. 그랬어. 일단 그리고 찍어놨다 클리닉 때 할래? 너 클리닉 때안 줬니? 그때도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평소 잠이 좀 부족하구나. 찍어놨다가 이따가 아유, 나도 잠도 졸려서 내가 잘 못해서 남들 같지가 않네. 고생이 많네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가우스 기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안 쓴 거는 이제 클리닉 때 마저 합시다. 네, 클리닉 때 마저 마무리하시고요. 자, 가우스는 따라하세요. 크지 않은 최대의 점수. 그걸 우리가 대괄호 묶어서 표현하고 그걸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 거였죠. 자, 가우스 기호는 직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수직선을 살짝 기울여요. 그리고 정수마다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우스 2.3이 궁금하다? 그 2.3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구슬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서 이에 딱 걸쳐지겠죠? 그래서 2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얘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를 고르는 거라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2는 가우스 2보다는 크지 않죠? 2에 딱 걸쳐놓고 층층이 딱 꽂혀있는 것이 이렇게 2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냐? 그럼 0.5 하면은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에 떨어질까? 0에 떨어지겠죠? 이거를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걸 풀다 보면 애들이 소수 부분을 떼면 되는구나 해서 실수를 해요. 자, 소수 부분 떼서 0이 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0.5에 두면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마일이에요. 마이너스 2.3은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너네가 그림을 보면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좋을 테니까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이게 다는 아니야. 근데 일단 이 정도는 기본적인 해석은 할 줄 알고 이제 가우스를 잡아보는 법을 아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면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가우스는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 범위를 사실 나누는 거야.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우스가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같은 꼴이 반복되니까 치환해버려도 되고요. 그냥 치환 안 하고 가우스 그대로 끌고 가서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2 문명에서 가우스 x가 1이거나 가우스 x가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럼 가우스 x가 1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서 1에 딱 걸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원래 1에 꽂혀있는 애였거나 아니면 1보다 오른쪽 1이랑 2 사이에 있었던 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얘가 부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1이었거나 아니면 1점 내줬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는 이 상황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네들이 지금 연결 2에서 딱 연결되죠? 여긴 2가 포함되죠? 여기 포함되죠? 얘를 합쳐서 우리가 1, 2, 3, x가 3, 2만 이렇게 합쳤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써보세요. 안 보이지? 자, 얘는 좀 쉬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좀 까다로워지면 이제 범위를 잘 나눠야 되는데 그럼 이따가 찍을래? 벌써 찍었어? 네. 밑에 거까지 하고 찍지. 밑에 거 해줄 거야. 네.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요. 따라하세요. 가우스는 범위 나누기
근데 아까 절대값은 여기가 0 될 때 기준으로 범위 나눴지. 가우스는 여기서 얘가 정수가 될 때마다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애매해. 몇 수인지 모르겠어.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에 떼고 불려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x가 가능한 곳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요 사이에만 지금 x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떼굴떼굴 0을 포함 안 하죠? 2는 포함하죠? 요 사이에서 붓을 놓으면 떼굴떼굴 굴려서 어디 아니면 어디에 무조건 다 걸리게 돼 있을까? 마이너스 2에 걸리거나 어디 걸리거나? 마이너스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여기 걸린 애들과 여기 걸린 애들로 두 개의 범위를 나눠주는 거야. 지금 놓쳤어?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많이 아파? 심호흡 빌려줘야 돼요. 답답하면. 자, 그래서 범위가 얘 두 개로 나눠줄 거예요. 1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마이너스 2에 걸리는 경우 해주면 뭐가 좋냐? 이걸 내가 마이너스 2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요.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이거랑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0 미만 요렇게 바꾸잖아? 뭐가 좋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구수를 어떤 떼굴떼굴해서 딱 마이너스 2가 되버리니까 가우스 x를 내가 마이너스 2로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요. 애매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 맞는 값은 3과 마이너스 2 중에 누구죠? 마이너스 2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가 크고 x가 뭐였죠? 이렇게.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가우스 x가 몇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요것이 요 범위이기 때문에 떼굴떼굴하면 무조건 다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식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볼게. 따라하세요. 범위를 나누면 전제 조건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풀 거에서 확인해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가우스가 나왔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범위를 나누는 거다. 가우스 값이 애매해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수 단위를 끊어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정도로 써놓고 큰 시간 안에 채워보시고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푸세요. 아직 못 찍었네. 못 찍었어? 아이 이런 미안합니다. 얘 채울 수 있겠어? 너 근데 거기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은 좋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 목소리 대충 들으면 뭐 쓰시는지 지금 진짜 기대가. 야, 아니면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서 볼래 너? 여기서 이렇게 볼래?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여기서 볼래? 아니 근데 보이긴 해야 이거를 듣고 이제 배우고 문제도 풀지 않을까? 아닌가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과 2차 방정식까지 아마 오늘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씩까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잠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도형과 2차 방정식은 이거는 문과든 이과든 다 너무 중요해요. 공인교사 때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이거는 사실 원래는 중학교 내용이에요. 평면기하는 중학교에서 이제 평면 도형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걸 너희가 영재 갖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많이 해볼 일이 없어. 경시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많이 이쪽이 취약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꾸준히 너희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도형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긴 한데 주로 많이 나는 게 원을 관찰하거나 삼각형을 관찰하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을 관찰했다? 그럼 보통 크게 두 가지야. 뭐라고 하나? 따라서 원이점 그러면 원의 위에 점이 보인다?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이게 무조건 중심연결하고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중심연결. 뭐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할 거 있는데 하고 그거 하세요. 원주각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로 나오겠죠? 원주각의 성질 기억나는 얘들아? 안 나와? 원주각의 성질 이거죠? 자, 원주각이 정의되는 건 따라하세요. 호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노란색 부분에 호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호의 양끝점. 별빛은 얘는 하죠? 호의 양끝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무슨 각? 중심각. 그 다음 호의 양끝점과 원의 둘레를 우리가 한자는 원줄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주 위에 한 점을 골라서 연결했어. 그래서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주각. 따라하세요. 중심을 연결하면 중심각. 원주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무슨 각? 원주각은 항상 2배다. 증명을 생략할게요. 원주각이 성질이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주각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나 여기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세타, 이렇게 여기서 다 세타야.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죠? 근데 삼각형에서 우리가 주로 뭘 다루게 되느냐?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닮음이에요. 닮음 관찰 잘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동. 합동도 잘 찾아야 되고요. 사실 닮음은 합동은 닮음에 포함된 개념을 생각해도 괜찮아. 1대1 닮음이나 그 합동으로 보면 되니까 닮음을 처리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2 때 수1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추가로 배우는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우리를 잘 써야 된다. 너가 써야 될 건 거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계가 궁금하다? 그럼 그 성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원을 관찰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걸 일단 먼저 쓰세요. 이거 쓰고 뒤에 문제들을 바로 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나왔다? 그럼 우리가 결국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내가 2차 방정식 작성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떤 길이를 미지수로 놔주고 그럼 여기랑 간다 해가지고 등식을 세우면 그 2차 방정식이 될 거란 얘기예요.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길이를 미지수. 따라하세요. 길이를 미지수. 보통 x로 놓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그때 범위를 잘 체크해야 돼. 따라하세요. 길이는 양수. 일단 x는 0보다 큰 거야. 그리고 따라하세요. 주변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의 성질들이 이용을 쓰면 된다. 얘 먼저 쓰시고요. 희성이 쓰고 있어? 괜찮아? 오케이. 안 찍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쭉쭉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길이를 표현을 하는지를 보고 나머지 너네들 다 맡겨볼게. 자, 얘는 460은 상관인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길이를 미지수. 이왕이면 구하라고 하는 걸 미지수로 넣는 게 좋아요. 이거 알려주는 거야. AP 구해라. AP를 미지수로 한번 놔볼래.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몇인 정사각형이라고 했냐면 한 변이 2라 그랬거든?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남은 길이? 반대로 말했다.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러면 남은 길이도 표시를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와야 돼. 따라서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뭐 표시 바로 해주라고요? 남은 길이 이거를 써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었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고 표시를 해놔야 되고요. 이 길이 똑같다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 어라 정삼각형이다. 근데 이게 합동이고 직각이동면이라는 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 x 여기는 2 이렇게 되고요. 증명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증명하려면 좀 원래 까탈스럽긴 하네. 이거 딱 봤을 때 얘들아, 얘랑 이거 합동인 거 보이니? 보여요? 얘 직각 이등변인 거 보여요? 2-x, x 2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머지 계산식 작성하고 풀면 되는데 그거 식 쓰는 것까지만 하고 내가 이게 왜 여기가 합동인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x2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 2-x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난 뭘 쓸 거냐면은 이 길이 같다. 요거를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이 있어서 얘네들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되지? 불러주세요. 루트 아니야. 이 길이 똑같다 그랬지? 제곱해도 어떨까? 예제곱은 예제곱 이렇게씩 작성해도 되겠죠? 그 예제곱은 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은 하면 여기서 몇 대 몇 대면? 그러니까 루트 2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몇 차삼정식? 풀면 누가 나올까요? x 나오겠죠? 그럼 이거 더 이상 안 해줘도 되겠지? 자, 그럼 왜 이렇게 합동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등변이 나왔다. 따라서 이등변 수직 이등분. 이등변 나왔다? 뭐 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일단 꼭지 각에서 밑변에 수선에 발을 내리면 밑변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표시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근데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중에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서 벌써 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이지. 정사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와, 근데 얘가 수직이라는 보장이 없네? 왜 수직이라는 보장이 없네? 이렇게 된다면 보장이 없잖아. 2번 방법은 실패. 이거 어떻게 증명했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여기 모르니까 L 여기 2 여기 2 그럼 길이 두 개 직각 해서 RHS 합동이네요. RHS. 이 R은 직각의 의미고요. H가 빗변의 의미고요. 이거 한 변 사이드 한 변의 길이.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R, 직각, 빗변, 그 다음에 밑변이 2 똑같죠? 그럼 합동. 여기가 X다, 여기도 X.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주어졌다? 합동을 먼저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있으면 좋고 못하겠다? 직관적으로 X다? 또 그게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겠지. 이해됐나요? RHS 합동이었던 거고. 자, 나머지는 너네가 해보시고요. 쭉 넘어가서 다음 문제도 볼게요. 힌트만 보자. 자, 이거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길이를 미지수. 그래서 어떤 길이를 미지수를 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길에 뭐를 물어봤어? 폭! 여기 색칠된 부분, 이 폭을 물어본 거야. 이 길이거든, 길. 이걸 물어보고 당연히 여기를 뭐로 놔야겠니? 이렇게 놔야겠죠? 주의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범위주의. 그럼 x는 길이니까 뭐보다 커야만 하고 얘는 크고 x는데 이렇게 완전 커져버리면 길이 두 줄이 안 만들어지겠지. 아무리 길이 커져봤자 최대 몇 가지만 10이 되는 순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길이 꽉 차버려요. 10은 여기가 중간에 가운데 빈 공간이 디귿자 모양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꽉 차도 디귿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애매하네 문제는. 등호가 좀 애매하겠는데 10 이하도 난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를 체크해놓고 10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무슨 길이? 남은 길이. 여기도 x니까 여기는 20 마이너스 몇 x? 2x 여기는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x 여기가 28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무슨 길이도 표시를 해볼까? 남은 길이. 네, 해보시고요. 다음 쭉쭉 넘어가서 도형 분석하는 것만 해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세네는 C단계이고요. 자이에는 이제 변환자리 나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가 좀 재밌어요. 이제 공부하기 좋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따라하세요. 세변의 길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세변의 길이 몇 대 몇 대면 뭐 1대1 대 루트 2, 1대2 대 루트 3, 1대2 대 루트 5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써요. 나는 그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기서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기에 2,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2니까 몇 대 몇인 거야? 1대2. 근데 지금 잘 보면은 닮은 삼각형이 되게 많이 보여. 요 삼각형 큰 거랑 색칠해줄까? 얘랑 어떤 관계일까? 닮은 AA 닮음이죠? 거기서 얘도 닮음이죠? 그럼 전부 다 몇 대면인 거야? 1대1. 1대2, 1대2, 1대2 전부 다 1대2인 거야. 이 세변의 길이 1대2 대 루트 5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다. 자, 문제에서 AP를 말하면서 AP가 X로 놓는 게 맞겠죠? X. 그럼 여기도 X, 다음은 몇 대면? 1대2는 바로 뭐였을까? EXX고요. 여기는 EX겠죠? 따라서 전체 길이, 부분 길이, 그럼 뭐 표시해야 돼? 남은 길이.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도 2라고 했으니까 남은 길이 몇이라 쓰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어서 넓이 합이 3이라 하면은
여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이 3이다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건 너네가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1대2 힌트를 이렇게만 써놓을까요? 1대 비율 쓸 때부터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야. 그리고 얘는 안 쓰긴 했죠. 지금 1대2만 주로 쓰긴 했죠. 네.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세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다 해서 몇 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이거 고3애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얘도 신한 게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자, 이거 한번 대충 분석만 조금 해보고 넘어갑시다. 8, 직각, A, B, C, D 정사각형이 있고요. 넓이의 5배, 이 식으로 표현해야겠네. 사각형 넓이니까 얘 넓이가 이 삼각형의 5배. 5 곱하기 삼각형은 사각형. 이 식 작성하면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는 얘기인 거야. 넓이를 표현하는 길이 알아야 되거든? 누구 길이 뭐라고 했어? 힌트 준 거죠. 누구를 미지수로 나라. 그럼 우리가 무슨 정리, 직각삼각형 보이죠? 무슨 정리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여기가 루트한다는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자, 그럼 이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 넓이도 x에 대한 식으로 둘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번에가 고민해 보시고요. 클리닉 때나 내일 모레 숙제할 때는 좀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오히려 좋아. 자, 얘까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얘는 12개짜리죠? 와! 8시 되거든요. 자, 힌트 줄게. 힌트만 딱 주고 넘어갈게. 따라서 원위점, 중심 연결. 원 위에 점 보이는 걸 중심 연결. 뭐가 중심 연결해야 되고요. 여기도 중심 연결 해보면 이게 연장을 시켜보면 딱 이 중간에 딱 끊겨요. 정사각형 딱 끊기는 거고. 이 조그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비율이 나왔어. 따라서 1대2. 여기도 1대2, 1대2니까 만약에 여기를 x로 놓으면 여기는 몇 x? 그럼 여기가 x, 두 개 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1대1 될 뒤에서 여기 루트 2x를 쓸 수 있겠죠? 원위점 반지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2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x에 대한 식이 나와서 x가 나오겠네요. 너네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질문 나오면 받을 테니까 얘 살짝 한번 봤으니까 이제 또 건드지 마세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숙제 체크하세요. 숙제는 그 쌤 한번 펴볼래요? 내가 여기 화면 띄워줄게. 체크 너네 하세요. 숙제 오늘 양은 별로 안 될 거야. 근데 너네 판별식 너네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숙제는 좀 더 해봅시다. 숙제를 여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아닌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판별식 바로 쓰는 거죠? D가 몇이다 하면 되는 거야? 4C가 몇이다 하면 완전 제곱 되는 거죠? 0이다. 따라하세요. 완전 제곱식? D는 0. 네, 이 포인트 스텝 여기 풀어보세요. 여기는 일단은 다 왜냐면 여기까지 애매하게 끊으면 다음 시간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분담을 좀 하긴 해야 돼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여기 근각 해석하기 전까지가 유형 9까지요. 유형 9까지. 10부터 다루시네. 9까지고요. 그리고 자이도 근각 해석하기 전까지니까 자이도 유형 몇 가지일까요? 판별식으로 하는 건 해보시고요. 삼각형 완전시적 조건 근각 비례 관계가 63번까지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지인아 오늘 바로 집에 갈래? 수고했어.